부드러운 바람결 탄 커피 향기, 구겨진 이불 냄새. 이게 바로 서울 근교의 허름한 여관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였다. 나는 공동 숙소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내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치 내 여행 가방과 전쟁을 치른 듯한 모습이었다. 서울 근교 작은 도시 가평에서의 세 번째 날이었다. 내 발은 아프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아린입니다. 갑작스레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충동적이었지만 나 자신이 누군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끝없는 업무 이메일, 지루한 회의, 그리고 말없이 끝난 관계를 잠시 멀리하고 싶었죠. 도움 필요해요? 문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가평 사투리가 섞인 그 목소리는 낡은 도시의 차가운 공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좀 길 잃은 기분인데 그래도 재밌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억지로 숨기며 대답했다. 3일 동안 시장에서 쇼핑하느라 가방 닫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는 초대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 다정함에 나는 웃으며 허락했다.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는 이준호야. 그가 내 손을 내밀었다. 김아린이에요.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가방에 세상 다 넣으려는 거야? 그럼 난 도와줘야지. 그가 웃었다. 나도 오랜만에 가볍게 웃었다. 조금 샀을 뿐인데 자수 이불 커버랑 기념품들. 내가 말했다. 그냥 가방 닫아보면 다 들어갈 거야. 그는 마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엔지니어처럼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지. 옷을 최대한 집어넣고 가방 위에 점프하면 다친다니까. 그는 진지하게 시도했고 가방이 뚝딱 닫혔다. 진짜 됐네요. 고마워요. 내가 웃었다. 그가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묵던 방이었다. 우리는 침대에 앉아 시간을 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진작가였고 6개월째 여행 중이었다. 가끔 의뢰받아 사진 찍고 음식과 숙박을 바꾸며 살았다. 이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거쳐 가평에 온 참이었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저물며 집들의 지붕이 연분 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이 나에게 숨기고 싶던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좋아하는 책, 치유되는 음악, 세상에 숨기는 두려움을 공유했다. 준호는 집에 의미 있는 무언가 없이 돌아가는 게 두렵다고 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질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가방에 공간을 좀 남겨둬야 해. 그는 내 닫힌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녁에는 가평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다. 철순의 집이라는 곳이었다. 마늘 튀김 냄새, 닭강정, 오래된 이야기의 향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타일과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주인은 흰 수염에 웃음이 가득한 할아버지였다. 우리를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처럼 맞이했다. 묻지도 않고 붉은 막걸리 한 병과 페트병 컵 2개를 내놓으며 웃었다. 준호가 나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자 나는 웃었다. 페트병 컵에 좋은 막걸리라니 혁명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겠지. 식당 주인이 우리 옆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빠른 강원도 사투리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거의 못 알아들었지만 웃음만은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의 따뜻함과 기쁨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 잃은 듯 했지만 행복했다. 웃음이 우리를 데웠고 플라스틱 컵 속 막걸리는 더 귀해 보였다. 강원도 사람들은 고집세, 내가 추측했다. 성 베드로는 고등어 못 좋아해. 준호가 웃으며 와인 흘린 자리를 닦았다. 주인은 천천히 말했다. 농담은 말이 아니라 즐거움에 있어. 그 말이 딱 맞았다. 우리가 식당을 나서자 밤은 가평을 감쌌다. 가로등은 돌길을 비추고 멀리서 바이올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손가락이 살짝 닿을 듯 가까웠다. 준호가 노란빛 아치 아래에서 멈춰섰다. 하리나, 키스해도 돼?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저렴한 막걸리, 튀김 냄새, 강바람 사이로 그의 입술이 닿았다. 마치 세상을 가진 듯 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단 한 번의 키스였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음악도 슬로우 모션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물음, 그의 눈빛, 그리고 내 한복 소매를 스치는 바람뿐이었다. 첫 차가운 아침 차 한 모금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위로가 내 마음에 퍼졌다.
우리는 늦었다고 말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마치 세상이 오늘 하루 할 일을 다 마친 듯 공기가 속삭였다. 달은 가평집들의 지붕 위에 높게 떠 있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발걸음은 돌길 위에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 무게가 새롭고 가벼운 연결임을 느꼈다. 오늘 아침에 만난 거 믿어져? 내가 속삭였다. 시간은 좀 거짓말쟁이야. 그가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가끔 1분이 평생 같을 때도 있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얼굴이 달아올랐다. 오랜 시간 강한 척했던 내가 이제야 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가방은 닫혀 있었지만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숙소 앞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창문과 아침에 맡았던 그 냄새가 나를 맞았다. 2층 복도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멀리서 웃음소리와 미니 냉장고의 윙윙거림만이 조용히 흘렀다. 하리나,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을래. 그냥 얘기하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강요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방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 그가 반쯤 웃으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방은 그대로였다. 좁은 침대, 얇은 커튼, 내가 시장에서 산 자수 이불 커버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열린 창문 사이로 강물 소리와 밤의 촉촉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두름 없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느꼈다. 이 자유가 그리울까? 내가 물었다. 뭐? 매일 아침 어디서 잘지 모르는 거? 우연히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우연은 그리울 거야. 하지만 오늘은 우연이 아니었어. 선택이었지. 너도, 나도.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다. 나는 내일 서울로 가고 너는 청주로 간다지? 그래서 오늘은 오늘일 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이 오늘이면 가끔은 충분해. 그가 미소 지으며 내 볼을 쓰다듬었다. 급한 것도 부담도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이 알맞은 시간에 만난 듯한 달콤한 친밀감이었다. 그는 내 곁에 섰고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당겼다. 그는 이해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이 순간이 깨질까 두려운 듯.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가평 밖 세상을 잠시 잊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꽉 차서 더는 무언가를 채워 넣을 공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방이 닫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담으려 하지 않고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 빈자리를 남겨두었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잡고 그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가방이 그의 등에서 흔들렸고 발걸음이 돌길 위에서 울렸다. 나는 그가 구석진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은 왠지 더 가벼웠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 작별이 끝이 아니란 걸 알기에. 아마 다시 만날 때까지 숨겨진 이별의 장막일 뿐이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 책을 펼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장들이 가득한 걸 알게 되는 가평에서 돌아온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다. 비록 발은 다시 익숙한 서울 땅을 밟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아린입니다. 28살,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가평은 작은 마을이지만 큰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줬고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일은 아직 몰랐죠.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우연히 받은 이메일 한 통에 마음이 다시 설렜다. 보낸 이는 가평에서 만난 준호였다. 간결하지만 희망과 기대가 가득 담긴 그의 메시지는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가 사는 서울 강남 근처에서 만나 내 일상 속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가평에서의 그날 밤 마치 한 번뿐인 기적 같은 순간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 안에선 궁금증과 기대가 자라났다.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장이 있을까? 만남을 약속한 날 서울 신사동의 한적한 카페 앞에서 준호를 멀리서 보았다. 그는 어깨에 카메라를 걸치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꽃무늬가 섬세하게 수놓인 하얀 원피스에 약간 다른 베이지색 발레리나 슈즈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빛 목걸이가 살짝 반짝였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은은한 제스민 향의 향수를 뿌려 지나가는 사람들도 슬며시 돌아볼 정도였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미소가 오갔다. 안녕, 하리나.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섰다. 카페 안은 커피 원두가 갓 볶아진 듯 진한 향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앉자마자 커피를 시켰다. 나는 라떼, 그는 아메리카노. 가방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좀 열어야지.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이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거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삶에도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촬영했다. 부드러운 자연광 아래 원피스가 살짝 흩날리며 내 실루엣이 우아하게 드러났다. 그의 시선은 섬세하고 진지했다. 때로는 내 눈을, 때로는 미소를 포착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 같았다. 사진 찍는 동안 우리는 웃고 때로는 진지해지며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너 이거 괜찮은 모델 같다.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큰 사진전 하면 내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자. 나는 그럼 네가 촬영비로 커피라도 좀 사주면 좋겠다며 웃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바람이 내 원피스 자락을 살랑거리게 했고 강물 위로는 노랗고 붉은 낙엽들이 천천히 흘러갔다.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리나, 우리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공유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렸다. 너무 현실적이라 웃음이 터졌다. 이게 현실이네. 내가 말하며 그의 손을 살짝 놓았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서로의 일상 속으로 천천히 새우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만드는 또 다른 장일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그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았다. 한 장 한 장마다 내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나도 몰랐던 나의 새로운 면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 속 창밖의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비친 실루엣이 내 마음을 묘하게 뒤흔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실루엣의 정체와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해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 과연 이 만남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답은 다음 편에. 가을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준호가 찍어준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순간 미소 짓는 내 얼굴,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 아련하게 비친 실루엣까지. 그 실루엣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내 마음을 뒤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불가사의한 그림자를 잊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다. 혹시 그건 준호의 과거일까? 아니면 우리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일까? 궁금증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볍게 몸을 감싸는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밖으로 나섰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부츠를 신고 목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는 스카프를 둘렀다. 바쁜 서울 거리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준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었다. 고즈넉한 골목길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와지붕들이 나지막이 펼쳐졌다. 우리는 느긋하게 걷다가 전통 찻집에 들어갔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다양이 공간을 감쌌다. 이런 곳에선 말보다 차가 더 진심을 전하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차가 입안을 감돌았다.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하리나, 사실 가평에서 만난 이후로 내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삶에 큰 의미가 되었거든. 나는 살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이후로 내 일상에 색이 더해진 느낌이야.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검은 재킷에 짙은 파란색 청바지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그의 존재를 알아챘는지 미묘하게 몸을 긴장시켰다. 저 사람 누구야?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내 옛 친구이자 때로는 라이벌 같은 존재야. 우리 사이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왜 이런 타이밍에 그가 나타난 걸까?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드라마에 나오는 삼각관계 같네. 다음엔 꼭 배경음악도 필요할걸?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이건 현실이라서 더 복잡해. 찻집을 나와 우리는 북촌 골목을 걸었다. 낙엽이 발밑을 부드럽게 스쳤고 따뜻한 햇살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조금은 무거웠다. 하리나, 난 솔직히 두려워. 과거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까봐. 그의 고백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복잡한 일이 생겼어. 곧 이야기할게. 나는 그의 말에 궁금증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지 상상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우리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는 준호가 숨겨온 과거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 비밀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그날 밤 서울 북촌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준호가 전화를 끊은 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복잡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말해줘도 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몇 년 전 내가 함께 일하던 사진작가 그룹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많은 걸 잃었지.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찻집에서 본 그 친구야.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받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인생이 드라마 같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대본도 없이 그냥 흘러가니까 더 어렵지. 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장면은 직접 만들어가야 해. 그때 골목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찻집에서 만난 친구였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김아린, 내 소중한 친구야. 그 남자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갑네, 하린 씨. 준호가 많이 이야기했어. 나는 그의 시선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래, 우리 셋이서라도 이 상황을 잘 풀어가야지. 준호가 다짐하듯 말했다. 우리는 근처 작은 배 자리를 잡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대화는 조금씩 무거워졌고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사진을 멀리 했었어. 그런데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된 건 바로 너 때문이야. 하리나, 너와 함께한 그 순간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 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그랬어. 너와의 만남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줬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불안했다. 준호야, 우리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많아. 그걸 모두 털어놓아야 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 언젠가는 말해야 할 시간이 올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준호와 그의 과거,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무거운 그림자.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앞으로 펼쳐질 운명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준호의 과거가 드러나며 우리 관계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 비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보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저녁, 나는 준호와 함께 청계천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사진전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의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희망이 녹아 있었다. 나는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목선을 따라 살짝 흔들렸다. 발끝에는 은빛이 감도는 하이힐을 신고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를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준호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하리나, 이번 전시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작품에 새로운 빛을 줬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내가 너의 뮤즈가 된 건가 봐.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그는 살짝 웃으며 그럼 최고의 뮤즈지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과거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그의 얼굴은 다시 한번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전 일로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야.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전시 당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준호의 사진들은 마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그와 함께 관람객을 맞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다시금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전시가 끝난 후 준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하리나, 나의 과거가 우리 사이를 시험에 들게 할 거야.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준호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그림자가 품은 진실은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과거의 실체가 드러나며 우리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곧 밝혀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밤, 나는 준호와 함께 그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안에는 사진 인화지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검은 니트에 진한 와인색 스커트를 입었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한쪽 어깨로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세련된 블랙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조용한 매력을 풍겼다.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하리나,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긴장하며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내 과거 이야기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나는 사진계에서 큰 스캔들에 휘말렸어.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돌았지.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널 괴롭히는 거야? 그가 힘겹게 답했다. 맞아. 그 사람은 내 과거의 그림자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이야.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과거도 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에 미소로 응답하며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살짝 열리며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구지?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준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과거의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호, 네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과거는 이제 나의 일부일 뿐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그 한복판에서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은 상상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 편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지고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늦은 밤, 서울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때 나는 준호와 함께 그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긴장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나는 새로 산 딥 레드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 레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검정 스틸레토 힐을 신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을 감았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은근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매력이 감돌았다.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어. 그 순간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휘날리며 다가왔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호, 네가 내 앞에 다시 서다니 흥미롭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준호가 잔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과거가 널 다시 부르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내겠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너의 어둠도 빛으로 바꿀 수 있어.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빛? 네가 빛이라 믿는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림자를 만드는 법이지. 그 말에 나는 가슴속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준호가 내 허리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하리나, 네가 내 빛이야. 그 어떤 그림자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서로의 눈동자에 담긴 결의와 사랑이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길 바랐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위험이 숨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음 편에서는 과거와 현재,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다. 과연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어느 저녁, 서울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는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붉은 벨벳 소재의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날렵한 블랙 하이힐, 손목에는 세련된 실버 팔찌를 차며 어느 때보다 우아한 모습이었다.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우리의 눈빛이 맞닿았다. 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리나,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으며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다. 그래,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준호가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또 연락이 왔어.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네. 그의 음성은 무거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두렵다고 멈출 수는 없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세련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고 위협적이었다. 그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자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랭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래된 인연이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끝낼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의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조용히 준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런 순간에도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리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와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와 사랑이 우리를 지탱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기로 다짐했다. 다음 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한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곧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서울의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준호와 함께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목에는 부드러운 머플러를 감았다. 발끝에는 따뜻한 퍼 부츠를 신고 있었고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타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준호는 따뜻한 커피잔을 쥐며 말했다. 하리나, 이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지수라는 이름이 떴다. 준호는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고 나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과거의 인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더 위험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나에게 중요한 결심을 전했다. 하리나,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때야. 내가 떠나야 할지도 몰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들었다. 어디든 함께 갈게.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사랑이란 과연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다음 편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다. 과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서울에 눈 내리는 밤, 나는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붉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발끝에는 부드러운 실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눈빛이 깊게 마주쳤다. 준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리나, 모든 시련을 지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곧 해외 프로젝트로 떠나게 될 거야.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지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맞설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우리 둘은 깊은 포옹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서울의 눈은 조용히 내렸고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계속되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다음에 펼쳐질 미스터리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달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날까지. 끝.